안녕하세요. 삼성유형보호사교육원의 김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기출문제 모의고사의 11번부터 문제풀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워낙 2교시는 많다 보니까 좀 단원을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보실 수 있으면 1부부터 이렇게 여러분 순서대로 맞춰서 시청을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시간을 분배하셔서 문제풀이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10번에 이어서 11번부터 이번 시간에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2번 주변 피부의 변화와 상처를 확인한다. 3번 바지를 내린 후 면 덮개를 덮어준다. 4번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5번 기저귀를 교체하는 동안 문을 열어 환기시킨다. 네, 정답은요? 네, 2번이죠. 주변 피부의 변화와 상처를 확인한다. 자, 그럼 문제의 포인트. 자,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이 문제의 포인트고요. 자, 그럼 1번부터 3, 4, 5번까지는 잘못된 거니까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럼 1번에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정해진 시간이 잘못된 거죠. 네,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에만 기저귀 교환할게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용변이 소변이든 대변이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용변의 유무와 같이 기저귀를 교환해야지 시간에 맞춰서 기저귀를 갈아준다라고 표현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바지를 내리는 면덮개를 덮어준다. 여기는 뭐가 틀렸을까요? 바지를 내리고 덮개를 덮어주면 이미 볼 거 다 봤어요. 그쵸? 네, 그러면 프라이버시가 유지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주셔야죠. 덮개를 덮고 면덮개로 덮고 바지를 내려야 치부에 드러나는 부분을 줄여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단단히 조여주면 불편할 거예요. 적당히 좀 손가락에 한두 개가 좀 들어갈 너비만큼의 밴드의 너비를 주셔야지 완전히 단단하게 졸라서 기저귀를 부착을 하시면 되게 불편할 거예요. 답답하고 아프고. 그 다음 5번에 기저귀를 교체하는 동안에 문을 열어 환기시킨다. 교체하는 동안에 문을 여시면 안 되죠. 그러면 교체하는 동안 문을 열어놨으면 차가운 바람이 피부로 직접 접하면서 체온 변화가 생길 거고, 기저귀 교환을 다 하시고 좀 이제 후에 환기가 하는 방법으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는 11번의 문제는 2번으로 문제풀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를 매일 새 것으로 교체한다. 2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한다. 3번 소변 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면 소변 주머니를 세척한다. 4번 소변 주머니가 가득 차면 버린다. 5번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 연결 부위를 분리해서 소변을 버린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듯이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하셔야지만 소변 주머니에서 방광으로 역류되는 걸 막아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이제 문제의 포인트. 자, 여기는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법이에요. 자, 그러면 맞은 게 2번이니까 다른 문항에서 잘못된 부분이 어딘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1번에 소변 주머니를 매일 새 것으로 교체한다. 매일이 잘못됐어요. 지금 의학에서 소변 주머니는 정기적인 교환을 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소변의 배출에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뭐 석회의 덩어리 같은 것들이 나왔거나 또는 소변의 배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의료인의 판단하에 소변 주머니는 교체하는 걸로. 그래서 매일이라는 단어는 여기 없어요. 혹시 매일 교체한다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먹고 싸는 거.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하는데 먹고 싸는 거. 먹는 거, 섭취해서 위관 영양 주머니. 그렇죠? 그럼 싸는 건데요, 소변 주머니. 아니에요. 여기는 고정장치니까. 소변지 이동변기 변기통. 그런 건 우리가 매일이라기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그때 때마다. 그쵸, 때마다. 때마다 용변을 보고 먹을 때마다. 그 다음에 매일은 1일 1회라는 개념이 더 강하겠죠? 그러면 매일 1일 1회 교환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뭐가 있을까요? 흡입병.
그죠? 세척할 때 흡인뼈. 그런 거가 세척에서 우리가 횟수를, 이렇게 지정이 돼서 교재에 나와 있는 거고요. 소변 주머니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소변 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면 소변 주머니를 세척한다. 세척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요양보호 선생님이 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소변 주머니가 가득 차면 버린다. 가득 차면 찢어질 거예요. 난리 나요, 그러면. 가득 차면 버리는 게 아니라 몇 시간마다 교체를 하시냐면 2시간에서 3시간마다. 왜 2시간, 3시간마다 교체를 하는 거냐? 우리가 소변 주머니의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든 삽입하지 않든 사람의 방광은 2시간, 3시간이 되면 소변이 가득 차요. 그러면 비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3시간마다 소변이 나올 때마다 용량을 확인하고 버려야지만 그 용량이 얼만큼이고 또 색깔이나 냄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모았다고 생각을 하면 색깔도 섞여서 확인이 안 되고 냄새도 어떤 냄새인지 섞여버려서 불분명하고 용량도 틀어지기 때문에 2시간에서 3시간마다 확인하는 걸 권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도뇨관 소변 주머니 연결 부위를 분리해서 소변을 버린다. 이거 분리하지 않아요. 도뇨관이라고 하는 게 소변을, 그렇죠? 도뇨, 오줌을 빼는 관. 이거 이제 의료인이 삽입을 하는 거고, 그 연결 부위와 소변 주머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을 빼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분리를 할까요? 소변 주머니 아래에 배출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 배출구를 열어서 소변기에 소변을 받아서 소변을 버리고 다시 또 그 배출구를 잠궈서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 다음에 삽입을 시켜주는 거죠. 그 배출구를 통해서 소변을 비우셔야지 연결 부위를 분리해서 버린다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감염률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자, 13번입니다.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 닦는다. 2번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3번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4번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5번 치약을 칫솔모 위쪽에 두툼하게 짜서 사용한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가 정답이죠. 그럼 문제의 포인트. 자, 칫솔질을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으니까. 자, 4번은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럼 1번은 어디가 틀린 거냐?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 닦는다. 방향이 바뀌었어요.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아주셔야 마모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잇몸이 닳아버리죠.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 닦으면 그 방향이 틀렸다는 거고요. 자, 각도가 틀렸죠. 90도 각도가 아니라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칫솔질 하셔야 되고. 자,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 하시잖아요. 그러면 치약과 그 물에서 남는 그 물들이 기도로 넘어가면 살해나 질식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가 아니라 앞으로 약간 숙이고 이렇게 하셔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치약을 칫솔모 위쪽에 두툼하게 짜서 사용한다.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렇게 두툼하게 짜는 게 아니라, 그쵸? 칫솔모에 어떻게 해요? 쭉 눌러서 소량을 가지고 양이 많으면 안 돼요. 그죠? 그거 구별하셔야 되는 거니까 4번. 혈액응고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응고가 뭐예요? 굳는 거죠. 그럼 혈액응고 장애니까 피가 굳는 게 문제가 생기는 장애를 가졌어요. 지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치실을 사용하시면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성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대상자의 의치 세정제가 떨어졌을 때 대체 가능한 것은 1번 알코올, 2번 표백제, 3번 레몬즙, 4번 주방세제, 5번 과산화수소. 정답은 4번 주방세제입니다. 자, 그럼 문제의 포인트는 의치 세정제가 떨어졌대요. 그러면 그때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여기 안에 주방세제. 교과서에 있죠. 의치세정제를 쓰는 게 정석이지만 만약에 의치세정제가 떨어졌으면 주방세제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자, 우리가 세정제가 떨어졌을 때 주방세제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이유는 일단은 치약은 마모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칫솔질을 많이 하고 치약을 많이 써도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 마모제, 닳아버리는 성분이 치약 안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주방세제는 그 마모 성분이 좀 치약보다 덜한 거예요. 그래서 치약의 대체로 우리가 주방세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 옳은 방법은 1번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2번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3번 감긴 후 남은 물기를 자연 건조한다. 4번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을 한다. 5번 두피에 상처가 나면 즉시 연고를 바른다. 네, 정답 몇 번이에요? 네, 1번이죠.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자, 문제의 포인트는 머리를 감길 때, 예, 그리고 머리를 감길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자, 이번에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손톱이 아니라 뭘로 하셔야 돼요? 손가락이죠? 예, 손톱으로 하면 아파요. 상처가 생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손가락을 사용하셔야 돼서 제가 손가락 기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3번에 감긴 후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시킨다. 네, 빠르게 헤드라이로 말려주셔야 체온의 변화가 덜해서 머리를 감고 나서 네, 컨디션이 바뀌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자, 4번에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을 한다. 바뀌었네요. 거꾸로 빗기는 참 어려워요. 두피에서부터 모발 끝 쪽으로 가셔야죠. 두피에 상처가 나면 즉시 연고를 바른다가 아니라 보고하세요. 네. 그렇죠? 네, 병원의 진료를 볼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니까 보고하세요가 정답입니다. 16번입니다. 대상자의 손발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톱은 일자로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번 발가락 사이를 알코올로 세심히 닦는다. 3번 각질이 있는 부위는 오일과 로션을 발라준다. 4번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든 발톱은 잘라낸다. 5번 따뜻한 물에 60분간 담갔다가 손발톱을 자른다. 네,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네. 자, 문제의 포인트, 손발 청결 돕는 방법. 네. 그럼 자, 1번에 손톱은 일자로 발톱은 둥글게. 네, 바뀌었죠? 손톱은 둥글게, 끝부분이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깎아줍니다. 해야 맞는 거죠.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는 걸 막으려면 일자로 깎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에 발가락 셀을 알코올로 세심히 닦는다. 알코올이 문제예요. 네, 우리가 알코올은 휘발성을 갖고 있어서 다 갖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 피부의 건조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피부에 우리가 사용하는 뭐 세정제라든지 뭐 이런 성분 이런 거 안에 알코올의 성분이 없는 걸 사용해요. 특히나 심한 건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드는 발톱을 잘라내주는 게 아니라 보고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이 60분간 너무 길어요. 10에서 15분간만 담궈도 충분히 혈액순환을 증진시킬 수 있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60분보다는 10분에서 15분을 담굽니다. 자, 여기도 담그는 이유가 뭔데요?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담그는 이유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또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는 게 더 좋겠네요. 17번입니다.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3번 양쪽 가지는 허벅지에서 발 쪽으로 닦는다. 4번 옆으로 돌려눕혀 둔부에서 목 뒤쪽으로 닦는다. 5번 여성의 회음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다. 네. 답은 5번이죠? 네. 자, 그럼 문제의 포인트는 침상 목욕이에요. 침상 목욕. 자, 우리가 침상 목욕입니다. 네. 이 개인위생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순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럼 여기도 다 순서잖아요. 자,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습니다. 바뀌었죠? 손목에서 어깨로 가셔야죠. 네. 뭘 때문에요? 우리가 닦을 때는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가라고 했어요. 말초에서 중심. 그래서 끝에서 중심으로, 말초에서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손목에서 겨드랑이가 말초에서 중심 방향이잖아요. 두 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서가요. 3번을 볼게요. 여기도 바뀌었잖아요. 양쪽 하지와 다리와 허벅지는 그렇죠? 양쪽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 쪽으로 닦습니다. 여기도 바뀌었죠? 네, 발이 말초고 허벅지가 중심이니까 순서를 바꿔줬어야죠. 양쪽 하지는 발 쪽에서 허벅지를 닦는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같은 맥락에서 말초의 중심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틀어졌기 때문에 오답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럼 2번은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이유는 뭐예요? 네, 이유. 우리 이유 중요해요, 항상. 이유는 해부학적으로, 그렇죠? 네, 우리가 의학에서 말하는 해부학적으로 장의 위치가 시계 방향으로 대장이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이렇게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장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장의 원활한 배출을, 장의 운동의 원활한 운동을 위해서 항상 시계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네, 목에서 둔부죠? 여기도. 둔부가 오물이잖아요. 닦을 때는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목에서 둔부 방향으로 갔어야 정답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5번은 회원부는 앞쪽에서 뒤쪽. 이거 말고 표현들이 많죠. 위에서 아래.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또 있어요. 네, 어떻게 가야 돼요? 3개, 화살표. 첫 번째, 요도. 그렇죠? 요도에서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질로 갑니다. 질에서 어디로 갑니까? 네, 학문으로 갑니다. 요 3가지가 네, 다 회원부 청결법의 순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게 날지는 출제위원이 내기 나름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3가지를 다 기억해 두시는 게 네, 이런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달린 옷을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있는데, 제가 옷 갈아입고 보기는 순서는요, 1번 순서를 보고 맞나? 2번 순서를 보고 맞나? 이렇게 찾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요? 내가 답을 먼저 써놓고 내가 쓴 답이 몇 번에 있는지를 찾아내시는 게, 네, 정답을 찾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네, 머리가 아니네. 당하지 마세요. 머리하고 수액은 같은 거니까.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네, 문제의 포인트가 뭐예요? 옷을 입히는 순서를 묻는 거예요. 옷을 입히는 순서. 네, 옷을 입고 벗는 순서를 묻는 건데 자, 여기서 네, 뭐를 갖고 있어요? 여기는 주사를 갖고 있죠. 네, 주사를 갖고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 왼쪽 편마비 대상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옷 갈아입힐 때 2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1번, 입마. 무슨 뭐의 줄임말이에요?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를 줄여놓은 말이에요. 입마,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째는요. 네, 머리와 수액은 항상 어디로 간다고요? 가운데로 갑니다. 네, 그 2부분은 기억하시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힘들어도 쓰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를 읽어봤더니 네, 정맥 주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 수액이 주사예요. 그렇죠? 수액. 요게 수액이잖아요. 요게 수액이고 예, 이 수액을 정맥의 혈관으로부터 주입을 하는 거니까 자, 그렇구나. 수액이 들어갔으니까 수액은 가운데에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요. 수액이 가운데에 있는 거를 답을 찾으면 일단 1번도 X, 3번도 X, 5번도 X. 네, 벌써 확률이 2개로 줄어들었어요. 수액 주머니가 가운데 있는 걸 먼저 찾았으니까 네, 2개 중에 답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봤더니 입히는 순서래요. 입히는 순서는 입마, 입을 때는 마비쪽부터라고 했으니까 입은이 어디 마비예요? 왼쪽 편마비래잖아요. 왼쪽. 그러면 마비쪽부터 입혀야 되니까 왼쪽 팔을 입고 그쵸? 그 다음에 가운데가 수액이고 마지막이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답을 썼어요. 그럼 내가 쓴 답이 몇 번에 있는지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정답은 4번.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떻게 푸시면요? 손가락을 가지고 쓰면요. 뭘 쓰면요? 네. 여기에 강조할게요. 강조. 아, 강조 문색으로 해야 되나요? 색으로 할까요? 네. 강조. 뭘 쓰면요? 여기 2개를 썼을 때. 첫 번째 입마, 2번째는 머리와 수액은 가운데입니다. 라고 써놓고 순서를 줄이는 거. 네. 강조를 하고 더 계속 하고 싶은 거. 네, 근데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머리로 푸지 마세요. 손가락을 활용해서 푸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대상자의 체위 변경이나 이동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멀리에서 지지면을 넓힌다. 2번 허리를 사용하지 않고 발의 방향을 바꾼다. 3번 다리를 모으고 양 다리에 체중을 지지한다. 4번 무릎을 펴서 무게 중심을 높게 한다. 5번 근육이나 팔꿈치 등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네,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2번이 정답이죠? 자, 문제의 포인트. 체위 변경이나 이동을 도울 때 네, 중요한 건 여기에요.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우리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요? 신체 정렬. 그렇죠. 예, 요양보호사의 신체의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근골격계 손상의 위험률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체 정렬 방법에서 네, 말한 내용들을 지금 문제에 실어놓은 건데 자, 옳은 거를 찾으라고 해서 2번을 찾으셨으니까 허리를 사용하지 말고 방향을 바꾼다. 발의 방향을 바꾼다. 누가 나를 불러요. 서 있는데 저기요 불렀을 때 네, 허리는
그렇죠. 허리는 그대로 세워놓고 발을 바꿔서 네 하고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허리에 통증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발은 내비두고 허리만 확 돌리니까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2번이 네, 허리를 쓰지 말고 발을 써야 됩니다가 맞는 거고, 그럼 1번은 왜 틀렸냐는 거예요. 대상자와 멀리가 틀렸어요. 어떻게 해요? 최대한 가까이 밀착. 무게중심이 대상자와 밀착이 됐을 때 손상률이 적어들어요. 힘도 더 많이 명부사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 다리를 모으고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한다. 모으고가 아니죠? 모으고 하시면 안 돼요. 지지면을 넓혀주셔야 돼요. 어깨 넓이로. 양옆으로 벌릴 때도 있고 앞뒤로 벌릴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옆으로보다는 앞뒤로 벌렸을 때 네, 신체의 쏠림 현상, 무게의 쏠림 현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앞뒤로 벌려서 하는 걸 권장하는 거죠. 그다음 무릎을 펴서 무게 중심을 높게 한다. 무게 중심 높게 하면 안 돼요. 낮게 하셔야 되고, 낮게 하실 거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무릎을 펴시면 안 돼요. 무릎은 구부려야죠.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표현이죠. 5번에 손목이나 팔꿈치의 작은 근육이 아니라 큰 근육을 사용하셔야 돼요. 허벅지, 대퇴, 등 막 이런 데 있죠. 그런 큰 근육을 하셔서 작은 근육보다는 큰 근육을 썼을 때 근육 손상도 줄일 수 있고 균형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0번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이동 후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릴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원래의 자세로 눕힌다. 2번 청심환을 먹이고 옆에서 관찰한다. 3번 찬물을 수건에 적셔 몸을 닦아준다. 4번 담요를 덮어주고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5번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네, 정답은요? 1번이죠. 자, 문제의 포인트. 자, 누워있는 대상자 이동하셨대요. 이동을 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많이 흘린대요. 네, 그럼 이제 이분은 뭐예요? 정상 아니에요. 네. 자,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려요. 아니, 자세를 바꿨는데 누워있는 대상자한테 옆으로 가든 앉혀놓든 엎어놓든 자세를 바꿨는데 그분이 갑자기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막 토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그분 상태가 지금 정상은 아니라고요. 왜? 일반 사람이 정상인 사람을 자세를 바꿨다고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자세가 지금 무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의 자세로 빨리 눕혀놓으시고 사실 같이 이어주셔야 돼요. 보고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네, 의료인에게. 예, 뭔가 신체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 암시하는 신호, 사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안 읽어도 되겠죠? 네, 어차피 오답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자, 21번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갑자기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는 자, 그러면 우리가 네, 문제의 포인트는 누워있는 대상자가 갑자기 숨쉬기가 불편하대요. 네, 그러면 체위를 찾아주라는 거예요. 체위. 네, 한 글씨로 난 게 아니라 그림을 놨어요. 그렇죠? 그림을 놔도 우리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림을 잘 분석하시면. 자, 그럼 일단 그림을 보자면 1번 옆으로 누웠네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여기는 측이에요. 측이. 옆으로 누웠습니다. 측이에요. 자, 그럼 2번은 뭘까요? 네, 얘는 앉았는데 그죠? 반만 앉았어요. 반자위예요. 자, 그러면 3번은 뭘까요? 그렇죠? 똑바로 누웠어요. 그럼 얘는요? 앙하위예요. 앙하위. 우리가 잘 보시면 3번도 똑바로 누웠고요. 5번도 똑바로 누웠어요. 둘 다 앙하위예요. 근데 둘의 차이점은 3번은 무릎 밑에다가 쿠션 노를 받치고 누웠다는 거고 5번은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자로 누웠다는 거고 여기도 결국은 앙하위예요. 자세는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4번은요. 네, 4번은 뭐에 가까울까요? 딱 엎드려 있는 것 같죠? 네, 복이에요. 자, 그럼 이제 21번의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할 때 어떤 체위를 해줄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글씨로 측이, 반자의, 앙하의, 복이 이렇게 써놔도 되지만 네,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림에서 이 그림과 글씨가 연결이 잘 되어 계시나 이걸 이제 여러분한테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어떤 체위예요? 네, 반자위죠? 반자위. 우리가 호흡이 곤란할 때 반자위예요. 또 언제예요? 위간 영양시, 식사를 할 때, 예, 그 다음에 세수할 때, 씻을 때, 예, 그때 다 앙하위로 누워버리면 기도가 열려버려서 질식이라든지 살해의 위험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취해주는 자세가 반자위잖아요. 그럼 혹시 기억나세요? 측이는 언제 하는지? 네, 언제 할까요? 측이? 네, 관장할 때. 그렇죠? 네, 관장할 때 옆으로 누운 자세하고 또 둔부의 압력을 피할 때, 그렇죠? 둔부 엉덩이에 막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졌을 때 그걸 피할 때 하는 체위가 측이고요. 자, 그럼 이제 앙하위는 언제예요?
네, 휴식을 취할 때, 잠을 잘 때. 그쵸? 그럼 보기는 언제예요? 네, 등자가 딱 보기에서는 떠올라야 되죠. 그때 우리는 보기를 취해줍니다. 이렇게 각자 체위에 따라서 상태가 있어요. 이런 상태일 때 이런 체위를 합니다. 라는 거에서 22번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자, 22번입니다. 침대에 반드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침대 아래에서 종아리를 잡고 돌려 눕힌다. 2번 대상자의 왼쪽에서 목과 팔을 잡고 돌려 눕힌다. 3번 대상자의 왼쪽에서 엉덩이와 다리를 잡고 돌려 눕힌다. 4번 침대 위에서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두 팔을 넣어서 돌려 눕힌다. 5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서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힌다. 예, 정답은 5번이고요. 자, 그럼 문제의 포인트.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 눕히는 방법. 네, 이 문제에서 더 포인트는요. 여기에요. 돌려 눕히는 방법. 돌려 눕힙니다.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돌려 눕히게 합니다. 자, 돌려 눕히게 합니다 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뭐냐면 네, 반만 돌아갑니다요. 반. 그쵸? 신체의 반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쵸? 얘는 반만 돌아 눕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반만 돌아 눕힐 때는 뭐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회전축. 잘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회전축을 만들어줘야 돼요. 회전축. 그러면 회전축을 세 군데에서 만들어주죠? 네, 첫 번째는 머리의 회전축, 두 번째는 팔의 회전축, 세 번째는 발의 회전축. 이렇게 회전축을 만들어줘야지만 빙그르르 잘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머리는 가고자 하는 방향.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오른쪽으로 돌려 누울 거니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 팔은 네, 오른쪽 팔이 눌리지 않게 네, 요 팔도 네, 이렇게 포개준 듯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발은요, 반대 발이 위에도 포개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준비가 됐다 전제하에 1번부터 5번까지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회전축을 상상하셔야 돼요. 연상 작업하시는 거니까. 자, 회전축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돌아 눕혀야 되죠. 돌려 눕혀야 되죠. 그랬을 때 어디를 잡을 거냐는 거예요. 어디를 잡을 거냐. 네, 색깔을 분리해서. 자, 어디를 잡을 거냐. 자, 이 요양보 선생님은 이분을 오른쪽으로 돌려 눕힐 거니까 밀어버리지 않아요. 전부 다 잡아당기는 거니까 요양보사는 여기 서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오른쪽에. 네, 오른쪽에 서셔서 자, 요양보사 한 팔로 어디를 잡습니까? 네, 어깨. 네, 가제트 막 늘어나. 다른 한 팔은요? 엉덩이 이렇게 잡고 돌려 눕혀주시면 되는 거죠. 네,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전혀 영 답이 안 돼요. 네,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맞는 내용이 아니고요. 돌려 눕힐 때 어디를 잡고 돌려 눕히냐는 거예요. 돌려 눕히려고 합니다. 어디를 잡고 돌려 눕힐 겁니까? 그쵸? 네, 돌려 눕힐 땐 두 군데, 하나는 어깨, 하나는 엉덩이. 예. 요게 제가 회전축까지 다 설명을 드린 건 이렇게 돌려 눕히는 방향의 손의 방향과 물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문제를 다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같이 다 기억하는 걸로 합시다. 자, 23번입니다.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은 네, 자,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의 포인트는 네,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자, 그럼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가셔야 돼요.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들어 올린 게 아니었으니까 일단 다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앞바퀴를 들어 올리냐 이거죠? 진동 흡수. 이게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휠체어는 뒷바퀴가 고무 타이어 바퀴예요. 그렇죠? 근데 앞바퀴는 약간 고무와 플라스틱의 중간 재질. 네, 우리가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은 고무 타이어에 바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옛날 바퀴는 타이어 바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타면 진동 탁탁탁탁 계속 멀미하는 거예요. 어느 이제 의사 출신의 과학자가 이 타이어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고무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진동 흡수가 되는 이 고무 타이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타이어의 진실이에요. 과학의 진실. 네. 근데 이제 휠체어의 앞바퀴는 그런 공기 바람을 넣는 게 아니니까 진동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앞바퀴를 들어서 뒷바퀴로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도 이 그림을 보면서
아니, 그냥 앞바퀴를 들어서 가는 게 지금 2번하고 3번하고 둘 다인데요. 도대체 이 표시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표시가 뭘까? 네, 그래서 지금, 네, 문의를 해야 되나? 도대체 이게 뭐지? 네, 그냥 앞바퀴를 들어서, 네, 쭉 일자로 가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3번은 앞바퀴를 들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좀 약간 지그재그 형태를 설명하는 건지. 네, 근데 어쨌든, 네, 조금 문제의 이 그림이 같은 모양이면서, 네, 바퀴가 이게 화살표가 일자냐,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그재그도 뜻하냐 그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앞바퀴를 들고 지그재그로 가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24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대상자의 보행 연습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준비 운동으로 제자리에서 빨리 걷게 한다. 2번 아무것도 잡지 않고 걷게 한다. 3번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몸을 지지한다. 4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몸을 기울여 걷게 한다. 5번 전후 좌우로 신속히 몸을 이동할 수 있게 한다. 네, 그럼 정답은 네, 지금 여러분 보시듯이 3번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몸을 지지한다가 정답이에요. 자, 문제의 포인트는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을 보행 연습을 돕는 거예요. 보행 연습. 보행이 걷기 연습이죠. 그래서 그 연습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준비 운동으로 제자리에서 빨리 걷게 한다. 이게 문제일 거예요. 빨리 걷는 거. 빨리 못 걸어요. 제자리에서 준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네, 걷기 연습을. 근데 빨리는 할 수 없다는 거고요. 아무것도 잡지 않고 걷게 한다. 거동이 불편하신데 넘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3번처럼 불편한 쪽에 서셔서 네, 몸을 지지해 주시고 또 이제 편마비셔서 한쪽이 건강하시면 건강한 쪽 손으로 네, 뭔가 물체를 잡는다든지 지팡이를 짚는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네, 지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대상자의 4번에 건강한 쪽으로 몸을 기울여 걷게 한다. 이쪽으로 기울여 걸을 이유가 없거든요. 네. 5번에 보시면 전후좌우로 신속히 몸을 이동할 수 있게 한다. 네, 신속히 이동하지 않아요. 신속, 빨리 이런 거는 다 위험한 상황들이에요.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합시다. 자, 대부분이 다 불편한 쪽에 가서 있어요. 언제요? 네, 이렇게 제자리에서 보행 연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보행 벨트를 메고 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지팡이를 집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네, 다 우리는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에 가서 있어요. 근데 불편한 쪽의 반대가 뭐예요? 건강한 쪽이죠. 네, 요양보호사가 건강한 쪽으로 가서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가지. 네, 언제요? 우리가 언제 건강한 쪽에 가서 있을까요? 네, 1인 부축하기. 1인. 네, 1인 부축. 그래서 어르신을 부축하게 할 때는 네, 어르신의 건강한 팔로 요양보호사 어깨에 걸친 상태에서 네, 걸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요양보호사 건강한 쪽으로 가요. 이때만. 그래서 불편한 쪽을 외우시면서 건강한 쪽으로 가셔야 될 때도 한 가지 경우니까 같이 기억하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네, 한 타임 쉬었다가 25번부터는 다음 강에서 또 다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